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저희가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7시쯤에 북한이 다시 한번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또 쐈다. 15일 만에 이번에 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쏜 거 일단 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봤더니 일본의 베타적 경계 수역 바깥으로 쐈기 때문에 아직 뭐 정확하게 재원이나 몇 킬로미터까지 갔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에 쏜 도발은 15일 만에 한 거죠. 자꾸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작은 도발들이 잦다가 그동안의 북한의 이 루틴을 보면 큰 도발을 하곤 했죠. 이번에 북한이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어떤 규모로 어떤 큰 도발을 계획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일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 2,000명 조정하려면 통일한 달라. 네, 어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 얘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숫자죠. 2,000명 조정하려면 통일안을 주십시오. 이 얘기 이거 그러면 2,000명에서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약간 애매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타당한 안 가져오면 논의, 윤 2,000명 협상 첫 시사. 국민일보는 2,000명 이거 협상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다라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윤, 2,000명은 최소치,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분명히 앞선 얘기도 요 얘기도 다 윤 대통령이 어제 담화 51분 동안 하면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동아일보는 2,000명 입장을 고수한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제목을 뽑았죠. 국민일보, 동아일보 지금 다른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담화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어제 담화 이후에 전공의들 안 돌아온다, 의사들 격앙, 대통령실 제안 대응 주목. 네, 일단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의사들은 격앙됐다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의 제목입니다. 어제 담화를 보고서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이 얘기인즉슨 2,000명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의료계에서는 일단 해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의대교수 비대위원장 앞이 안 보인다. 의협회장 당선인도 입장 없는 게 입장이다.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경색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의료계선 이번 갈등이 1년 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코인 사기 횡령범 변호한 이종근 대검 부장 때 사건 보고 받고 지시입니다. 네, 이종근 변호사가 누구냐? 지금 조국혁신당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의 이 배우자죠. 그런데 배우자 관련해서 재산이 갑자기 늘었다. 어떻게 늘었냐? 이거 다단계 사건 수임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코인 사기 횡령범 보니까 대검 부장 때 사건을 보고받고 지시했었던 사안을 변호사로 나와서 변호했었더라라는 얘기가 또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선 직업윤리 저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오늘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반도체 봄바람 6개월째 수출 플러스입니다. 네,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반도체 덕분에 6개월째 수출이 플러스, 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3월 수출액을 따져보면 21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라고 하네요. 네, 반도체 봄바람이 전체 경기 전반의 봄바람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 볼까요? 네, 아직 완전히 완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살짝 보니까 벚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여의도 윤중로입니다. 지금 벚꽃 축제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 보시는 것처럼 피진 않았어요. 조금씩 좀 이제 피려고 하는 기간이다라는 건데 어제가 사실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서울의 벚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이 벚꽃 개화했어요라고 얘기한 게 바로 어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좀 더 많이 만개한 이 벚꽃들이 보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만개하느냐? 기상청 얘기로는 아마도 이번 주말이면 만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벚꽃 구경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오늘 벚꽃은 만개하지 않았지만 23도 완연한 서울의 봄. 서울은 일단 23도까지 올라갑니다. 완연하게 봄 기운이 무르익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남부는 봄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남부 지역에서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51분입니다. 네, 무엇이 51분인지 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득권에 굴복 않겠다. 정면 돌파 밝혔지만 대화엔 여지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서울의 한 대학 병원 로비에서 지금 어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담화, 저희 키워드가 51분이죠. 51분 동안 이 진행이 됐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애초에 점진적 증언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언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들어본 거는 뭔가 좀 강경한 입장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하지만 분명히 대화의 여지도 뒀습니다. 네, 저희가 그건 좀 준비를 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정면 돌파도 있고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윤영월 대표님.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부분이 사실 뒷부분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정면 돌파 여지 어떤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조관들도 좀 저마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정면 돌파가 맞죠. 어제 얘기한 거는 저는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저는 봤어요. 네. 그러니까 소신,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 구전구패 9번 협상했는데 다 정부가 졌잖아요. 네. 27년간 의사 증언 전혀 못했잖아요. 이 고리를 총선 앞뒀지만 총선에 손해볼 수도 있지만 이 고리를 끊어서 가겠다. 뭐 소신을 보이는 거 아니냐 하면서도 그 2,000명에 대해서 의사계에서 의료계에서 합리적, 과학적 안을 내놓으면 네. 협상을 하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의사들도 다 뿔뿔이거든요. 전공의들은 원점에서 재검토, 또 그 개원의들은 증언 반대, 교수들은 2,000명이 좀 많다.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협상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는 소신은 아주 총선 앞두고 정치적인 분리를 감수하더라도 의료개혁을 하겠다. 소신은 저는 100점을 주고 싶어요. 다만 이제 소통 문제에서 꼭 저 51분 담화, 간담회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치열한 네. 논쟁을 거친 좀 그 소통을 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의료계 얘기도 조금 더 그 존중해주고 좀 듣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내가 좀 옳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 문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뭐 소신은 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정면 돌파냐 여지냐에 대해서 정면 돌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2,000명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다. 하지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요거 같고 저렇게 보면 또 저거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담화문이 발표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좀 보면 이윤 대통령이 어디에 진짜 힘을 실었는지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오늘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담화해야 안 하는 게 낫다. 대통령실 전날 종일 경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날 저녁까지 계속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논란이 있는 와중에 궁극적으로 하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담화문과 관련해 최종 2개 안이 올라갔는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사 카르텔에 대한 더 강한 비판이 담긴 안이 채택이 됐다. 그러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화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여기서 일부를 좀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얘기입니다. 2개 안 중에 더 세게 비판하는 더 의료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채택을 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기사예요. 그런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 윤 담화문 직접 고쳤었다입니다. 여길 좀 볼까요?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핵심인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을 직접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문 초안엔 이 문장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에 대해 직접 바뀔 수 있다고 표현하자 참모들도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동아일보랑 국민일보랑 살짝 달라요. 지금 여기 참모들이 놀랐어요. 지금 직접 써서. 근데 아까 동아일보는 지금 참모들이 해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넣으세요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윤경호 위원님. 이게 지금 뭐가 맞는 거냐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윤 대통령의 얘기가 그만큼 국민에게 모호함을 더 안겨줬죠. 아니 도대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거 성역이냐. 지금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벌써 돌고 있잖아요. 저는 정부란 모름지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권한을 누가 줬어요? 국민이 위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감당할 만한 정책이냐. 저는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00명 화끈하고 그동안에 9번 전임 정부들이 못한 거 밀어붙이는 거 좋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건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의 조폭처럼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 때려부시고 까부시는데 뭔가 솜씨를 보여줬다. 지금 의사들 세계도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는 거다.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과대학 당장 내년부터 지금 2,000명을 현재 3,000명에서 2,000명을 더해서 5,000명을 뽑는다고 하니 공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멀쩡한 직장에 다녔던 20대들이 우르르 다 휴학 휴직하고 지금 덤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000명을 뒤로 후퇴할 경우 네. 그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49명이었던 학교의 정원이 갑자기 200명으로 늘어나는 이 사태가 과연 감당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를 요지부동 난 전혀 바꿀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지의 핵심은 이걸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저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대통령의 담화도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면 믿음을 줬을 거예요. 어제 담화에서 그 부분 2,000명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더 설명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담화 지금 어디에 방점이 있는지 오늘 조간이 전마다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에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민주 불통정부 확인 엄하게 심판해달라.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 약간 국민 대국민 약간 대담인가 무슨 뭔가 담화인가 하는 거 보니까
예,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엄하게 한번 심판해 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윤 대통령 지금 심각하게 이상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과연 국민의힘과 정부만의 문제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늘리려다가 그때 결국에는 의료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여야 간에 할 얘기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27년 동안 단 한 명도 의사 증언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게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조금 아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한 거 보면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나서서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튼다거나 어떤 힘을 실어준다거나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2,000명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2,000명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이런 데다 용역을 줘서 만든 찾아낸 이제 숫자가 2035년에 이미 우리는 의사가 1만 5천 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도 필수 의료에 있어서는 의사가 5천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에 2천 명을 증원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2035년이 돼도 1만 5천 명까지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결국에는 정부에서 각 의과대학에 증원할 수 있는 규모를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2천 명이 넘게 들어왔죠. 정부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했고 실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배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부의 불통이라든지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이 전혀 없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그러니까 남일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신 담화를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용이 틀렸다고 한 적은 없어요. 민주당은 증언을 해야 되나 순차적으로 하자. 국민들의 어떤 저항감이 있고 어떤 의료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초래되니 이 연 단위로 400명씩 해서 10년에서 4,000명을 늘리자는 대안을 냈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귀뚱으로 안 듣잖아요. 야당이랑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국민 목소리나 들어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본인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어요. 어제 국민들한테 킬러 문항을 냈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약자인 아이들로 장난하는 거. 약자인 국민들로 장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까운 51분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이 의료 개혁에 대한 조정이 나오겠다 했는데 이건 뭐 내가 2,000명이면 2,000명인 거야. 따라와. 싫으면은 어떻게 될 줄 알아? 겁박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정말 법과 원칙으로 처벌하기 싫은데 돌아와. 그리고 나를 설득해봐. 이런 거예요. 이게 대화의 자세입니까? 대화라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를 51분 중에 그 창을 열어놨으면 보세요.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면 어떤 여지가 있다. 어제 51분 담화 중에 그 내용이 1분 정도 있습니다. 50분은 절대 물러날 수 없어. 그리고 이런 사안 때문에 2,000명을 늘렸어. 그리고 나도 지금 당신들 처벌하기 싫은데 즉시 안 돌아오면 처벌할 거야. 잘 선택해. 이게 요약본입니다. 어제 51분. 그래놓고는 부랴부랴 용산에서 참모들이 해석을 해주죠. 이거는 창구가 열려있고 대통령께서 아주 하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어놨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들 팍팍한데 킬러 문항 내놓고 지금 무슨 이거 수능 독해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빵점짜리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어제 담화 킬러 문항이고 빵점짜리다 그러셨는데 강전의 변호사님. 네,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여지를 두었거든요. 이미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각 학교별로 인원이 정원이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2,000명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면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각 학교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의료계에서 어떻게 태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350명, 500명, 1,000명 약간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 와중에 지난주에 당선이 된 의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려면 의료계에서도 하나의 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얘기가 잘 풀릴 수 있으면 2달 넘게 이렇게 갈등으로 가지도 않았을 사안이긴 합니다. 근데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그럼 여당에선 어땠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여격전지선 윤 담화의 실망감, 탈당, 리더십 문제, 성토 본물입니다. 네. 어제 뭐 전국은 아니에요. 격전지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실망감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탈당하세요라는 얘기도 있고요.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건데 탈당 얘기 누가 했느냐 볼까요? 함은경 후보입니다. 네, 지금 보울에 출마했죠. 윤 대통령 담화 세계 경일기였다. 윤 대통령은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해달라. 행정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셉니다. 물론 이런 의견만 나온 건 아니긴 합니다. 다음 조정훈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정부가 손을 내밀었으니 의사협회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해야 된다. 공은 의협으로 넘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요 얘기보다 앞선 얘기가 너무 세긴 셌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여당 후보가 대통령 탈당하세요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었나요? 거의 뭐 없었죠. 예.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뭐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네. 저렇게 선거 직전에 뭐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한 일주일 사전 투표는 이번 주에 있는데 저렇게 탈당 얘기한 거는 좀 여당 후보치고는 너무 많이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에 패배하면은 탈당하기 싫어도 아마 탈당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선거 직전에 저렇게 한 거는 저는 뭐 그 이해는 가요. 지금 뭐 함은경 후보도 저쪽에 그냥 갑자기 온 거잖아요. 운동권 배경으로. 네. 하지만 지역 기반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대통령 51분 담화를 윤 대통령 지지자들,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은 아마 박수 쳤을 거예요. 아, 대통령 정치적인 손실을 감수하고도 저렇게 소신 있게 한다. 굉장히 대통령 이미지 보고 박수 쳤을 거예요. 하지만은 좀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는 아무래도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 쪽이 좀 많지 않겠어요? 저 선거에 저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중도층에서는 더 좋아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마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선거에 좀 몰리니까 저런 태도를 보였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는 손을 좀 잡아야지 저렇게 좀 불리하다고 그래서 그 대통령을 지켜가는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앞두고 이렇게 직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비슷한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능력이 안 돼서 밀리면 읍소라도 하라. 대통령 탓하며 선거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 거 못 봤다. 굉장히 또 세게 비판을 했죠. 센 발언에 세게 홍 시장이 대신 응수를 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안에서도 어제 담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뭔가 이런 갑론을박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건은 그럼 여당 대표격이죠.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담화 어떻게 봤느냐 보겠습니다. 한동훈 정부가 폭넓게 대화해달라. 더 유연한 태도 요구.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방금 대통령께서 의료계 파업 관련한 담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십니다.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잘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가 해주길 바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윤경호 위원님, 짧게 여쭤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정면 돌파로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협상 여지가 있다고 이해를 한 걸까요? 아유, 정면 돌파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장에선 죽겠습니다. 그 말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니, 더 폭넓게 대화해달라 이 얘기의 뜻이 뭐겠어요? 현장에 가면 대통령이 저렇게 고집불통, 정말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을 정말 우회적으로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어저께 대통령이 담화를 왜 했을까? 그 전날 휴일에 벌어졌던 일 있잖아요. 33개월 아기가 전원 이동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거. 그거 상당히 충격 아닙니까? 네. 지금 의사가 부족하니까 못 받아주겠습니다 하다가 결국 죽었다. 그거에 대한 충격이었나? 아니면 어저께가 월요일이죠. 어저께부터 의과대학 교수들도 이제 태업에 가까울 정도로 전공의들 파업만큼이나 가세 분위기가 조성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잖아요.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들 단 한 명도 아직 단 한 명은 아니군요. 복귀할 분위기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담화를 한 건가? 아니면 지금 다른 패널들도 얘기하셨듯이 선거 8일이나 9일 앞두고 뭔가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게 해주려고 담화를 한 건가? 저는 어느 쪽도 취지를 못 읽겠어요. 후자였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걸 한 위원장은 현장에서 저렇게 표현한 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어저께 담화가 과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도움이 저는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어제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만평이 이런 게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볼까요? 네. 일단 한눈에 들어온 건 코뿔소입니다. 코뿔소가 일단 거대한 코뿔소예요. 회색 코뿔소. 의대 증원 2000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둥실둥실 떠가는 이 회색 코뿔소 밑에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이재명 대표로 보이죠. 민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 보이는데 유독 땀을 많이 흘리면서 헉헉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굳이 코뿔소로 그렸겠느냐. 회색 코뿔소. 이미 예측이 되는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방하지 못하고 알고 그 위험을 그대로 맞닥뜨리는 상황일 때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대 증원 몰랐던 상황 아닐 건데 결국 이 위험 그대로 막 부딪혔다라는 얘기로 보이죠. 지금 여기 열심히 뒤따라가는 두 사람 민주, 국힘 이제 두 사람 이 제목이 레이스입니다. 이번 레이스 결과는 4월 10일에 나와야 알 수 있겠죠.